보신 대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탈중국을 내세웠던 만큼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한반도에도 미칠 영향 상당해 보입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투표율이 72%,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는데 라이칭더 후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게 그전 2020년도가 한 74.5%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뜨겁긴 했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 후보가 일단은 이게 신장내과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타이난이라는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위원, 우리는 국회의원을 한 4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타이난 시장을 2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 이제 타이베이 수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이제 행정원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 행정원장도 이제 한 2번 하면서 그 있으면서 이제 우리 봤던 2024년도 이번 총통 선거에서 엄청난 민진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거의 해가지고 지금 차이잉원하고 거의 막상막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가상 대결에서 좀 떨어지는 바람에 하고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됐고, 이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하버드에도 석사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타이난 시든 그다음에 부총통할 때 대만 내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집어넣은 법적으로 그만큼 친미의 성향이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선거 유세 때도 계속 제가 봤지만 탈중국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중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은 맞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부의 아들 또 의사에서 성공한 정치인까지 인물이 좀 눈에 띄는 것도 있는데, 특히 또 주목을 끌었던 게 이번에 좀 탈중국 성격의 선거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부총통 후보가 대만의 또 주미 또 대표를 했던,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끌고 가야지만 더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됐던 거였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이런 전쟁이냐 평화냐, 이번에 캐치프레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진당은 2024년요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독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국민당 입장에서 뭔가 평화냐 전쟁이냐 딱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분위기를 그렇게 가지 않으면 표를 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했던 것 같고, 당선되고 했던 당선 인사말에서는 다 포함을 하겠다고 했지만 선거 때는 그게 강했고 하고, 앞으로도 이제 친미와 그다음에 좀 강렬한 또 중국과의 또 각을 세우는 행보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권위주의냐 아니냐 이런 대립구도로도 볼 수 있고, 이 민심이 친중이냐 아니면 독립이냐를 놓고 독립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두 개의 중국에 대해서 기존 미국의 입장은 사실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만의 민심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보시면 그 민진당하고 국민당 표 차이가 지금 한 91만 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거슬러 가면 이제 차이는 2번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한 300만 표 차이 났었고, 큰 차이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만 될 때는 한 260만 표. 이번에 한 보면 이제 한 91만 표 차이니까, 그러니까 6.5%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깜깜이 이제 그 여론조사 하기 전에 그 전에 보면 한 5% 안에 박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핵심은 3위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우리가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그 MZ 세대들 20대, 30대 표를 거의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민진당도 싫고 국민당도 싫고 그냥 지금 집값 너무 올라가고 지금 일자리 없고, 아니 지금 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집값은 배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 민심에서 지금 이 커원저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에 커원저 후보의 지지율을 보셔야 되는데 26.5%입니다. 많이 나온 거죠? 네,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민당이 민심이 지금 보면 또 민진당이 됐지만 국민당이 52석을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그래서 지금 이 가장 키를 쥐고 있었던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중당 탈중국도 싫고 이 친미 반중 모두기 싫다. 경제적으로 해달라는 게 가장 확연히 보여졌던. 민생을 해결해달라. 민생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진짜 사실 대만 경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TSMC나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가 있는 신주 같은 과학단지
타이베이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 예. 거기 집값은 대만 전체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한 100, 그전 대비 한 최근 5년을 조사해 보면 예. 한 100%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만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쳤다라는 것들이죠. 네, 또 아무래도 중국의 반응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번에 반응하기 전에 그 중국의 이제 대만 판공실 주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아. 이런 말을 했고 이번에도 결과 나오고 한 2시간 있다 발표를 했는데 결국 필연적이다 통일은 예.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유는 중국이 보는 타이완은 뭐 태평양 나고는 일단 중요한 관문이고요. 중국이 지금 해양 강국을 꿈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완이 거쳐가야 됩니다. 내가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있고 지경학적 부분, 그러니까 예. 경제 안보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 기술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시진핑 3년임의 가장 큰 명분이 통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지금 내전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산당의 가장 큰 지상 과제가 결국은 예. 대만 통일일 수밖에 없고 뭐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시진핑 사연임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3년 3월에 국가주석이 된 뒤에 11년 가까이가 지금 됐어요. 사연임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뭐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5월 중순까지 예.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마 무력 시위라든지 여론전을 계속 할 겁니다. 매우 강하게 나올 예. 것으로 네, 보여지고 지난 11월 달에 지금 에이펙에서 지금 뭐 이 군사 이 소통 미중 간의 소통을 복원하긴 했는데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가만둘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속 예. 부분적인 충돌 가능성은 매우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 국면이 매우 지금 앞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여러 군데 보면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쟁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도 있거든요. 예.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런 긴장 국면을 더 하면서 민심을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을 또 준비를 예. 했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심이 많이 흔들렸다고 보거든요. 예. 국민당이 지금 제일 많고 네네. 또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민중당은 너무 친중도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야권이기 때문에 예. 좋아졌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예전처럼의 방향으로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분위기를 긴장 분위기를 예. 몰고 가겠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또 뭐 국내 정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은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단 예.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선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지금 부분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 독립을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 딱 그 이거예요? 선을 지키고. 예. 왜냐하면 그 선을 지키는 게 지금 미중 간의 가장 중립적인 부분이고 예. 중국과 미국 간에서 가장 부분에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보면 우리가 스탠스가 보이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지키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벗어나면 또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지금 앞으로의 지금 이제 이 대만 해협이 이제 만약 긴장 국면이 더 강화된다라면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겠지만 이제 반도체 생산 TSMC가 지금 반독립 이슈를 하고 그러니까, 예. 타이완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안해지니까 TSMC 공정을 자꾸 지금 글로벌로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가져오는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딱 그 정도 선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미국이 예. 하는 걸 정확히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예.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TSMC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좀 이 생산의 이 전반적인 방향 구조가 좀 예. 바뀌어진다라면 전자산업 혹은 반도체의 공급망 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도 그렇겠네요. 배제할 수 없다.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이게 시간 제약이 있고 사실 올해 크고 작은 선거가 70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많은데 앞으로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어학과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